전 세계가 자존심을 걸고 나섰지만 결국 도움을 청한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축구 종가라 불리던 나라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위기를 단번에 뒤집은 힘,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무명 청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 교외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올리버 스콧은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유난히 작은 체구와 느린 발걸음 때문에 늘 뒤처졌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고 땀을 흘리며 웃고 있을 때 올리버는 벤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을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늘 넌 기본기는 괜찮은데 힘이 약해. 프로는 힘이 전부야라며 그를 후보 명단 끝에만 올려두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버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한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집요한 관찰력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본능대로 움직일 때 그는 상대의 움직임, 패스 타이밍, 시선 처리까지 세세히 기록하며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어 갔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노트쟁이라며 놀렸지만 올리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게 나를 구해줄 거야. 그 말은 자기 암시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그는 유럽 여러 클럽의 테스트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번듯한 구단 유스 출신이 아니었고 신체 조건에서 밀리니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마저 이제 현실을 좀 보라며 축구 대신 다른 길을 찾으라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고 밤에는 동네 체육관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티던 어느 날 그의 삶을 바꿀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영국의 한 지역 리그 구단에서 유소년 코치 자리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선수로서 꿈은 좌절되었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훈련장을 맡아보니 아이들은 의욕도 없고 기본기조차 부족했습니다. 훈련에 집중하기는커녕 게임기와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영국 축구의 뿌리를 흔드는 위기는 거대한 스타들의 부진이 아니라 바로 이런 유소년들의 무기력에서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단 관계자가 그에게 의외의 제안을 건넸습니다. 올리버, 한국에 가보는 게 어때? 요즘 그쪽의 유소년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어. 특히 기본기 교육은 따라올 나라가 없대.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세계 축구의 중심이던 영국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워야 한다니.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붙잡아온 기본기 노트를 증명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 첫날부터 실수투성이었지만 그곳에서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공을 다루는 작은 동작 하나에도 진지하게 몰입했고 코치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본기를 반복하며 세밀하게 지도했습니다. 힘으로 누르기보다 정확성과 집중으로 상대를 압도한다. 이 철학은 그동안 힘과 속도만을 강조해온 올리버의 축구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낡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달려왔다. 진짜 축구의 뿌리는 기본기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지키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에서의 몇 달은 올리버에게 눈부신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과 의사소통조차 되지 않아 몸짓과 그림에 의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코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라며 웃음을 보냈습니다. 공을 잡는 각도, 발목의 사용, 패스.
타이밍 같은 사소한 부분에서 아이들은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고 실수조차 즐기듯 다시 도전했습니다. 올리버는 매일 감탄했습니다. 이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런 힘과 정확함이 나오는 거지? 그는 결국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관찰과 기록이 한국식 기본기 교육과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귀국한 올리버는 의욕에 차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유소년 팀에 도입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드리블보다 패스 정확도를, 슛의 힘보다 킥의 밸런스를 강조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아이들도 흥미를 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치님, 왜 맨날 똑같은 훈련만 해요? 아이들에게는 지루한 반복일 뿐이었고 다른 코치들 눈에도 그는 고집불통으로 비쳤습니다. 심지어 학부모들까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애들이 축구를 재미없다고 해요. 올리버 코치님,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올리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루해도 이게 결국 아이들을 살릴 겁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은 곧 오해를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억지로 몰아붙이는 완고한 코치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역 대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올리버가 맡은 팀은 초반부터 고전했습니다. 상대 팀은 체격과 힘으로 몰아붙이며 골문을 노렸고 올리버의 제자들은 공을 간신히 지키는데 급급했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봐요. 기본기만 하다가 힘싸움에서 다 밀리잖아요. 라며 고함을 쳤습니다. 다른 코치들조차 한국에서 뭘 배워왔는지 몰라도 여긴 영국이야. 힘없이는 안 되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올리버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어깨를 떨구었고 심지어 몇몇은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기록들, 한국에서 본 아이들의 열정적인 눈빛, 그리고 코치들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그러던 어느 날 구단의 상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임원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올리버, 당신 방식은 이 나라에 맞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지 못한다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한국에서 뭘 보고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통 방식이 훨씬 낫습니다. 회의실 안은 비웃음으로 가득했고 올리버는 차갑게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그 진지한 눈빛, 작은 몸으로도 당당히 공을 다루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도 끝내 힘에만 의존하게 되겠지. 나는 그걸 원치 않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선수 중 한 명이 경기 도중 크게 다쳤습니다. 거친 몸싸움 끝에 무릎이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제히 올리버를 탓했습니다. 힘싸움에 약한 건 코치님 책임이잖아요.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켰으면 애가 다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올리버는 억울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틀린 건 아닐까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한동안 훈련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뜻밖의 연락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한 코치가 국제유소년 대회에 영국팀을 초청하며 올리버 코치,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와보라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결국 또 시간 낭비지.
비웃음 속에서도 올리버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올리버와 아이들은 처음부터 위축되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문화, 그리고 한국 아이들의 눈빛은 유난히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연습 경기를 지켜본 영국 학부모들은 봐라. 쟤네는 작아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집중하잖아. 우리 애들은 벌써 지쳐있네라며 속삭였습니다. 올리버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자신은 지도자로서 완전히 끝장이 날지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국제유소년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상대는 한국 수도권 명문 클럽이었습니다. 경기 초반 한국 선수들은 정광석화 같은 움직임으로 영국 팀을 압박했습니다. 힘으로는 분명 영국 아이들이 우위에 있었지만 공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동안 이미 한국 선수들은 두세 걸음 앞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을 빼앗기면 다시 달려와 압박하고 또다시 정확한 패스로 연결하는 모습은 마치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영국 학부모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역시 또 망했군. 올리버 코치는 이제 끝이야. 그러나 후반전에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올리버가 몇 달간 고집스럽게 훈련시킨 기본기 루틴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공을 잃지 않고 연결하며 짧고 정확한 패스로 차근차근 골문에 접근했습니다. 결국 후반 막판 올리버의 제자 중 한 명이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 벤치의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그러나 경기 후 언론의 관심은 뜻밖의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영국 아이들이 한국식 훈련으로 살아났다? 라는 기사 제목이 떴고 올리버는 순식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오해가 퍼졌습니다. 일부 코치들이 올리버는 한국 방식을 무조건 따라하면서 우리 전통을 무시한다고 퍼뜨린 겁니다. 심지어 영국 언론까지 영국 축구가 아시아에 무릎 꿇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올리버는 곤혹스러웠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배워온 것과 지켜본 것을 섞어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저 굴욕과 모욕으로만 포장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 올리버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제자 중 한 명인 리암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희 오늘 처음으로 진짜 축구를 한 것 같아요. 지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을 끝까지 지키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 말에 올리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영국 팀은 일본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일본 팀은 체력과 기본기를 모두 갖춘 강팀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10분 만에 2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올리버의 기적은 한 번뿐이었다는 조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올리버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이 지루하다며 싫어했던 패스 30회 루틴을 실전에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선수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지시대로 움직였습니다. 공은 1분, 2분, 그리고 3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지쳐가자 드디어 빈 공간이 생겼고 영국 아이들은 침착하게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이후 경기 흐름은 달라졌습니다. 결국 3대2 역전승, 관중석이 술렁였고 기자들의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경기 후 리암이 다시 올리버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코치님, 오늘 알았어요.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방법이 틀렸던 거였어요. 그날 밤 올리버는
혼자 숙소 창가에 앉아 한국에서 처음 썼던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새로 적었습니다. 기본기는 국적을 초월한다. 이 단순한 진실을 세상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순간 언론과 협회의 압력이 쏟아질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올리버를 한국식 축구에 무릎 꿇은 영국인이라 비난할 것이고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마저 끝장낼 수도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세상의 조롱을 감수하더라도 아이들과 약속한 길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힘과 전통을 말하는 길로 돌아설 것인가. 영국으로 돌아온 올리버는 곧바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은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올리버, 영국 축구를 버리고 한국에 무릎 꿇은 게 사실입니까? 아이들에게 영국식 투지를 가르치지 않고 왜 동양식 방식을 주입했습니까? 올리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서 공을 지키며 웃던 리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패스를 이어가던 아이들의 모습은 결코 굴욕이라 불릴 수 없는 빛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협회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영국 축구협회는 올리버를 불러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인사들은 올리버를 더 이상 지도자로 둘 수 없다. 아이들에게 영국의 자존심을 짓밟는 훈련을 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까지 동조하며 올리버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대회에 함께 나갔던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코치님 덕분에 축구가 즐거워졌습니다. 예전엔 지면 무섭고 화났지만 지금은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들 중 한 명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축구를 그만두겠다고 했었는데 올리버 코치를 만나고 다시 뛰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굴욕입니까? 아니면 희망입니까?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올리버를 몰아세우던 목소리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올리버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퇴 발표 후 그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국인입니다. 그러나 제가 배운 건 국적이 아니라 기본기와 열정이 아이들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이 아이들은 언젠가 세계 무대에서 증명해 줄 것입니다. 축구는 힘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지만 그 순간의 올리버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이들과 마지막 훈련을 가졌습니다. 평소처럼 간단한 패스 훈련, 드리블 루틴을 이어가며 아이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훈련이 끝나자 리암이 조용히 올리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코치님, 언젠가 제가 더 강해져서 다시 코치님을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땐 저희가 코치님을 지켜드릴게요. 올리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년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올리버의 제자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쳐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지켜준 건 올리버 코치님의 가르침입니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올리버는 그 소식을 들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졌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이겼구나. 그는 더 이상 현역 코치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철학은 아이들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실패한 지도자라 불렀지만 아이들의 마음 속에서 그는 영원히 승리자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올리버의 선택은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그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